주머니는 핸드폰을 보관하기엔 그다지 좋지 않은 장소 중 한 곳이죠. 자칫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실수로 깔고 앉아서 화면이 깨질 수도 있고 소매치기를 당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몸에 극초단파가 그대로 노출되기도 합니다. 부엌 전자레인지 앞에 있을 때 나오는 전파랑 비슷해요. 학교에서 배운 전자기 스펙트럼을 아직 기억하고 있나요? 무선 전파와 극초단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그리고 감마선이 있는데요. 이들은 파장 길이에 따라 나누어지며 그 길이가 짧을수록 인체에 더 위험합니다. 핸드폰은 모든 신호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데이터와 블루투스, 와이파이, 그리고 근거리 무선통신, NFC라고 불리는 신호도 있어요. 핸드폰은 이 신호를 통해 근처에 있는 다른 기기와 연결될 수 있죠. 이들은 전부 무선 전파와 극초단파 사이에 해당하는 신호들입니다. 아까 전자레인지 이야기했죠. 전자레인지엔 두껍고 그물 모양으로 된 검은색 문이 달려 있는데요. 이는 안에서 사방으로 튀며 음식을 데우는 극초단파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명심할 것은 3분 요리를 돌리는 동안 발생하는 극초단파만큼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겠네요. 전화하세요. 점심 준비가 됐어요. 하지만 핸드폰에서도 극초단파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 주머니에 보관할 때 핸드폰 송신기가 몸에 딱 붙어있게 되는 것도 맞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요? 여러분의 몸이 극초단파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확실한 건 무선 전파와 극초단파가 유전자에 손상을 가하는 전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스펙트럼 반대편에 있는 자외선, 햇빛을 생각해보세요. X선 그리고 감마선입니다. 아직도 핸드폰의 인체에 대한 악영향에 관련된 토론이 진행 중에 있지만 확증이 더 발견될 때까진 조심하는 것이 좋겠죠? 최소한 청바지 주머니나 셔츠 주머니에 넣을 땐 핸드폰을 비행 모드로 돌려놓으세요. 전화를 하면서 극초단파가 뇌에 끼칠 영향력에 대해 걱정된다면 이어폰을 착용하세요. 스피커나 화상 채팅, 심지어 문자도 좋은 소통 방법입니다. 핸드폰 케이스도 좋고요. 기기에서 분출된 전자기장과 몸 사이에 보호벽을 만들어줄 거예요. 통신이 약한 지역에 있거나 길가에 있다면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핸드폰이 근처에 있는 신호망에 접속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내뿜기 때문입니다. 신호바가 다 채워졌을 때 그때 다시 핸드폰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명심하세요. 허리춤에 핸드폰을 거는 것과 뼈 약화 간의 연관성을 입증한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요. 실험 참가자들이 핸드폰을 건 쪽에 골질량 손실이 일어났어요. 헬스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운동을 하면 땀이 나는데요. 당연히 핸드폰에 균이 묻게 되죠. 더러워. 그리고 당연히 전자기장에 관련된 문제도 있어요. 핸드폰을 지닌 채 운동하지 마세요. 아니면 운동 가방에 넣어두세요. 샤워할 때 싱크대에 두지 마세요. 습기가 핸드폰 안에 스며들고 응결되면 내부 부품들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사실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에 가면 안 돼요. 정말 많은 세균이 핸드폰에 묻게 되니까요. 변기를 내릴 때마다 1에서 2m 반경으로 그 안에 있던 미생물이 흩날립니다. 그리고는 세균 잔뜩 묻은 그 핸드폰을 얼굴에 대고 통화하는 거예요. 소름 끼치네요. 여러분의 핸드폰은 변기 시트보다 거의 7배는 더러워요. 생각해보세요. 박테리아가 여러분의 모공에 갇혀서 피부를 망치는 거예요. 매일 핸드폰을 소독하세요.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케이스에서 핸드폰을 뺀 뒤 알코올 물 용액에 담근 부드러운 천으로 전체를 닦으세요. 잠잘 때 베개 아래에 핸드폰을 두는 것도 안 돼요. 1번, 이러다가 화재가 일어난 적이 있죠. 특히 충전 중일 때요. 2번, 전자기장 문제입니다. 침실 옆 탁자에 두는 것도 안 돼요. 그냥 일반 자명종 시계를 사용하세요. 아니면 핸드폰을 방 다른 쪽에 두세요. 다시 알림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는 팁입니다. 침실에 핸드폰을 두지 않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TV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여러분의 멜라토닌 레벨을 떨어뜨립니다. 멜라토닌은 여러분이 밤에 잠들 수 있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잠에 들기 전 최소 1시간 전부터는 핸드폰이나 태블릿 사용을 하지 마세요. 꼭 핸드폰을 옆에 둬야만 한다면 설정에서 블루라이트 필터를 켜세요. 그리고 밝기를 조절하고 글자 크기도 늘리세요. 크기가 작으면 두통과 눈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어요.
실수로 핸드폰 화면을 깨트렸다면 최대한 빨리 액정을 교체하세요. 터치스크린이 되니까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금을 통해 기름이랑 먼지, 균 등이 들어가서 화면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차에 타고 있을 경우 여름엔 핸드폰을 조수석 서랍에 두지 말고 겨울엔 차 안에 두고 내리지 마세요. 온도가 너무 극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알아요. 누가 차에 놓고 내리나요? 빵 한 조각 사러 가볍게 상점에 갈 땐 굳이 핸드폰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차에 그대로 두는 건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냥 가지고 가세요. 그렇다고 가방 안에 대충 던지지는 마세요. 열쇠에 부딪혀서 스크래치가 생기고 핸드폰 포트가 보풀에 막힐 수도 있으니까요. 주머니에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 키보드를 청소할 때 사용하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제거하세요. 포트 안에 뾰족한 물건을 넣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지만 굳이 해야 한다면 이쑤시개를 사용하고 진짜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밖에 폭풍우가 치고 있다면 핸드폰을 충전하지 마세요. 벼락이 칠 때 충전 중인 핸드폰이 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핸드폰을 충전 중일 땐 절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충전 속도가 늦어지고 핸드폰으로부터 감전당할 수도 있어요. 특히 정품이 아닌 충전기를 사용하면 말이죠. 제조사가 인증한 제품을 쓰려고 노력하세요. 사실 그래서 많은 충전기의 길이가 짧은 거예요. 핸드폰을 충전하면서 쓰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밤새 핸드폰을 충전하지 마세요. 아까 언급한 화재의 원인도 있지만 그냥 불필요해요. 리튬 이온 전지는 과충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배터리 수명마저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근거 없는 설들을 타파하는 김에 하나 더 말하자면 배터리를 100% 충전하기 위해 굳이 0%까지 떨어뜨릴 필요는 없어요. 신제품들과는 관계없는 구식 요령일 뿐이에요. 핸드폰 배터리는 40에서 80%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배터리 절약 어플들을 주의하세요. 바탕 화면에 켜져 있는 동안 되려 배터리만 잡아먹을 뿐이에요. 이 어플이 하는 것은 바탕 화면에 있는 다른 어플들을 제한하는 건데요. 설정해서 직접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배경에 있는 어플들, 예컨대 위치 추적이나 음악 플레이어 등을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멀티태스킹 때문에 배터리가 줄어들지는 않아요. 사용하지 않는 어플들을 닫고 싶지 않다면 그냥 그대로 둬도 돼요. 클라우드에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보관하세요. 핸드폰에 파일이 너무 많으면 느려질 수 있어요. 클라우드에 자료를 넣어두면 언제든지 접속하고 볼 수 있기도 하고요. 자, 이제 퀴즈를 풀 준비가 됐나요? 농담이에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